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거지. 지금은 시간만 지나면 사실 자동 빵인 상황이에요. 정책을 내기보다는 지금 시기에는 경호를 충실해야 하는 시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경호 말고는 사실 딱히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슨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 전에 출마했던 거 그대로 내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굳이 뭐 그 돈 들여서 개발하고 그래? 그렇죠. 당선만 돼주면 된다. 정권만 교체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면 됩니다. 대통령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한테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심정이거든요. 근데 나는 진짜 기대되는 게요. 사실 이제 뭐 대장동 같은 걸로 수사받기 전에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대 업적이었어요. 환수한 금액이 그러니까 국가가 환수한 금액 정도의 80% 이상이 이재명이 환수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업적이었는데 이거를 범죄화시키고 털고 선거법 뭐 위진교사까지 성남 FC 무슨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기초단체장이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동작구거든요. 동작구청장이랑 레벨이 똑같은 거야. 기초단체장이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대선 경선까지 나가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던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갔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 때 그 경기도청 도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어요. 그 전임이 남경필인가 그랬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1년 만에 전 광역에서 가장 1등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막 그 코로나 때 신천지 막 쳐들어가고 네. 저 계곡 막 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냥 잠깐 떠오르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뭐 놀라운 정책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행정 잘하는 거는 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재판 받고 그러면서 악마와의 막 굉장히 많이 좀 상처를 입긴 했는데 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성남시장 하듯 다음에 저 경기도지사 하듯 근데 당대표로도 얼마나 잘했냐면 야당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것도 이재명 그렇죠. 대표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약간 마이다스의 손 같은 거예요. 막 발전시켜놓고 황금을 만들어. 그러니까 네. 대통령 기대 안 되겠냐고. 어이 씨발 기대돼. 그러니까 그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만나면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성남으로 이사 갈까?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님이 또 도지사가 맞아요. 되니까 아 경기도로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야 그냥 대통령 만들자 이런 농담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의 행정력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나노급 행정에 대한 그 섬세함입니다. 국민들 그 하나하나에 다 마음을 다듬을 줄 아는 토닥거릴 줄 아는 그 행정력이 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그 행정력을 인정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뭐 열 몇 명이 지금 대선 출마한다고 하는데 공약이 뭔지 아세요? 이재명은 안 돼. 아,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 한번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3년을 생각해 보면 무슨 소설 같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대표를 퇴임하는 이 장면이 저 주가 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 아파요. 저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있겠죠. 그렇다고 내일 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번 대선이 이재명 악마와 그래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이 비호감 대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어떤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거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더라? 뭐 적합 부적합 해가지고 여론조사 이상한 스킬을 막 개발을 해요. 사실 선거 안 나올 사람들. 제가 단언컨대 이 영상을 박제하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55에서 60 사이.
보수 쪽은 투표장에 대거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번 대선 때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얻은 최고의 득표를 올린 사람이 낙선했지만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로서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기간 동안 방송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투표 날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준비해서 보여드렸던 영상들 수백 개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씩 업로드 하려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을 것 같아. 언론 입장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론 개혁을 시도했다가 결국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픈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길고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그 언론 개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돌리기만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보수 언론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포스럽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분명히 알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마화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저는 오늘이 민주당 100차 최고위원회 마지막 발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회차도 100점으로 딱 잘 집었을까 그 생각도 들었고 주말에 한덕수의 그 위법한 재판관 임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치유할 만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이며 그 정치는 민심과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민원 처리가 개개인한테 여러분 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리는 소리인 것 같아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하나하나의 민원들을 다 살뜰하게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려서 네. 어느 대선 공약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바로 전 섹션이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잖아요. 자기들만의 카르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부터 알았으니까 이제 10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인 거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세월이 있어서 약간 거칠기는 해. 그게 이제 경기도지사 당대표 거치면서 많이 다듬어졌어요. 대표가. 네. 그러니까 막 그 진취적인 막 업그레이드된 노무현이라는 소리 듣던 이재명 대표가 국가 지도자의 어떤 거의 다 조각됐다고 봐. 나머지 2개월 동안 더 완성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할 말 없으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야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그냥 빨갱이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위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재명 아직도 형수 욕설 이야기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감동 아니요. 네. 나라면 그렇게 했겠다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다 보면 있잖아요. 악마화 시키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과 사범이요.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욕먹을 만한 전과 사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주위에서 뭐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 이야기하면요. 찍지 마 이 새끼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게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건 저는 이재명이 대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요. 흠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이 아니라 이제 살아온 세월에 만들어진 흠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외국 나가면서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대선 출마를 했고요. 많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관세 외교를 네. 하러 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한다는데 왜 그래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데 김용록 전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 나 불출마 이재명 대표 함께 할게. 요거는 제가 그때 몇 개월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남도지사를 다시 출마하기 위한 체급 올리기. 그리고 어쨌든 김용록 전남지사는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누구 나가네 안 나가네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 계열에서는 의미가 없죠. 네. 그래도 많이 출마해야 됩니다. 네. 출마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음 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 말고 그 사람들이 준비한 비전은 또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식행위가 될지라도 이런 게 있거든요.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는 사람도 공약을 낼 거 아니에요. 그중에 괜찮은 공약은 당선된 그러니까 결정된 후보가 그 공약을 취하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너무 시끄럽게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경선 방식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네.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50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 정당이라는 게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고 보조금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몫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원 50% 이제 국민 50%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솔직히 당원이어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당원 100%로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숫자가 한 10만, 20만일 때는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 그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 몫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원 숫자가 200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원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면은 그냥 당원 100% 가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간이 촉박해요. 뭐 국민 경선인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차 경선 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막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되냐 안 낙엽이 되냐, 갑자기 결선 수면 위로 가냐, 떠올랐죠. 가냐 막 했었는데 망해버렸고. 네. 지금 실제로는요 당원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옛날 국민참여당으로 가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원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당원만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뭐 지금 숫자 뭐 산정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설에는 민주당 당원이 500만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포함하면은. 근데 그 정도 숫자를 갖고 있으면 당원들이 그냥 투표하면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 오프라인 투표는 없을 거예요. 다 온라인 투표로 할 거예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니 그리고 난 내가 봤을 때 그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을 이길 사람 나 없어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그래.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당들 있죠. 나머지 이제 군소 정당들하고는 단일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100%. 더 이상 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일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러니까 군소정당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비 보존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그렇지. 각인시키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처럼 민주당이 군소정당들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그 몫을 각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판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소정당들이 좋은 후보 내가지고 끝까지 같이 완주하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 같은 좋은 네. 모습 보이고 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야 이재명 말고 태주도 안 할 건데 왜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그 네. 심상정하고 단일화 못한 거 안철수하고 단일화 못한 네. 게 사실은 뼈 아팠던 측면이 사실 있잖아요. 심상정이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뭐, 네. 뭐 이렇게 옛날 막 계속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볼 만한 사람이 이낙연인데 나는 근데 사실 이낙연은 열받는 얼굴을 게요. 파셨네요. 아니 구멍이 난 겁니다. 저기 지금 모니터 고장 나가지고 좀 구멍 난 거예요. 열받는 게 뭐냐면 조롱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약간 좀 인생 자체가 저질이에요. 왜냐 자기가 공직 마지막 출마라고 했던 게 지금 몇 번째예요. 저렇게 말을 집어 드시면서 무슨 뭐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낙연 최측근과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쪽으로 가서 사실 이쪽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지지자 12,000명 뭐 윤석열 지지, 이낙연 최측근 정은현 윤석열 지지 이런 개짓거리 해놓고도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니, 패스해. 근데 이낙연은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이낙연은 이준석과 같이 네. 함솥밥을 먹다가 열흘 만에 깨진 민주당이 아닌 사람입니다. 의미 두실 필요 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한번 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저 한 장이 다 들어가지도 않아. 14명인가 그래. 빛나는 라인업이에요. 잠깐만. 지금 출마 선언 했거나 할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찾기. 정말 잘안 떠오르지. 일단요 재밌는 사람이 하나가 황교안인데 황교안은 지금 컷오프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4명 남기고 황교안은 컷오프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 일찍 탈당해 버렸습니다. 자기 단일화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아유, 똑똑한 사람. 결국에는 그 황교안은 이준석하고 동급이 돼버렸네. 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광역 단체장들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여기 보면은 이장우도 나온다에. 대전시장. 이장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탤런트 아니에요. 네. 몸무게 많이 나간다. 자, 여기 말고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맞춰봐요.
가장 유력한 후보 컷오프 4명 하고 나서 4명 한번 찍어봐. 아, 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렵다. 오세훈,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준표는요? 그 홍준표 명태균 시장까지 묻어서 사퇴했다는데. 예, 아마도 중간에 나가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리라니. 예, 낙선이라고. 아나운서가 나가리라. 시정하겠습니다. 낙선의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 재밌다. 재미지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지금 저번에 입틀막 당했던 강성희 전 의원 그리고 김재현 대표 이렇게 출마를 하는데 여러분 제발요. 어차피 다 단일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 진보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약세라고 해도 뭐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고 나서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민주당 들러리 서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대선이 왔어요. 출마를 안 하잖아요. 그럼 당 조직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저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대선을 어느 그렇죠. 정도까지는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남을 만약에 아야 니는 어차피 후보 안 될 건데 왜 나오냐고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포지션이다. 축하해주고 단일화할 때 박수 쳐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될 테지만 그 정당 해산된다는 그 전제하에 그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굉장히 크게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군소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진보정당들이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립니다. 그때 자기들 그릇을 엄청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300석 중에 200석, 250석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국민들이 안 줄 거거든요. 결국에는 민주당도 조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진보정당이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정책과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덩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죠. 예,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나는 한마디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을 찍기 싫었는데 지지자들 보고 찍고 싶어졌다. 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배타적인 건요.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야 진짜 지지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민주당 당원분들이 어떤 긍정적 노력을 많이 하셨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참석했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당원분들이 소년공의 꿈이라는 책을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엄마 따라온 아이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이재명 아저씨에 대한 정말 긍정적이고 안타깝고 나라를 위해 고생해준 이런 마음들이 애기들한테 심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독후감 쓰고. 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미래 유권자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당원분들이 해주고 부시네, 계시더라고요. 예. 좀 요즘에 아쉬운 게 있다면은 4년 중임제를 못하는 거. 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래 써먹어야 근데 나중에 출마할 수 있어. 쉬고. 한번 쉬고 출마할 수 있어. 자, 인포레이터 신결 나레스님.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재명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외교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봉 돌림 흑석동에서 개봉동으로 이사 가신 개봉 돌림 내란당과 그의 절친 엄중 낙지는 일 잘하는 이재명이 똑똑하고 잘생긴 조국이 얼마나 미웠을까. 체포 동의안의 테러에 계엄에 심지어 조국은 감옥에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선생님께서는 용서하셔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연은 태무 한덕수입니다. 태무 한덕수. 너무 모욕적이다. 개봉 돌림.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더불어 종교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종교는 정치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고요.